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저는 1억 모으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3억 4천을 모으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가장 쉽게 1억을 모으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보다는 무조건 빠르게 1억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약의 한계입니다. 1억 모으기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올릴 것이 절약일 텐데요. 절약은 기본입니다. 절약을 하지 않고 절대로 돈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돈을 처음 모을 때 적은 소득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절약에만 집착하다 보면 돈도 쌓이지만 스트레스도 같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의 유혹으로 필요 없는 것을 싸게 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할인을 해주는 머지 포인트와 같은 사기, 그리고 P2P와 같은 폰지 사기도 당해서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약만 하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악착같이 열심히 모은 돈을 너무나 쉽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돈 공부를 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과 영상은 EBS의 자본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복리,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등을 알려줬었는데요. 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지, 환율은 왜 오르는 것인지,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의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절약은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내 자산이나 월급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산과 월급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점들의 음식의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계속 하락하는지 관심이 잘 없습니다. 이제는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호텔의 식음료 가격이 가성비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은 당연한 것이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절약한 금액을 눈에 보이게 하고 소득으로 바꿔라 합니다. 먼저 소득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것들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주 한 주에서 나오는 배당도 아주 귀중한 소득이고 내가 오늘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물건을 샀을 때 그 할인 쿠폰만큼 절약한 것도 소득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약한 금액들을 특정 계좌, 저는 ISA 계좌로 그때마다 다 옮깁니다. 그리고는 1만 원대의 배당 ETF를 돈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확실한 보상입니다. 내가 절약한 금액을 이체할 때마다 꽤나 성취감도 있습니다. 쇼츠 여러 개 볼 시간이면 이체 한 번씩 하는 게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또 눈에 절약액이 보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없었을 돈입니다. 거기에 배당주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경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ISA 계좌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라 크게 불어나는 것이 안 보였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자산도 커지고 들어오는 배당도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선순환 구조가 시작됩니다. 절약한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하고 배당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으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럼 또다시 절약을 하게 되고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겁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는 소득을 늘리셔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배당의 크기를 늘리거나 부업으로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등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 근로소득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 무리하게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 지났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투입한 끝에 올해 초부터 겨우 수익 창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채널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겨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노력한 시간을 보상받았으며 평범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절약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면 절대로 도전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제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위 단계에서는 이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경험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귀한 경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략으로만 끝나고 예금과 적금만 넣어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또 선순환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절약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배당이 들어오고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들이 머리에 맴돌고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는 책, 영상들의 주제는 다 이러한 내용들이 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쉬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무료하게 쇼츠나 릴스를 보며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소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절약하는 것이 아닌 목표가 있는 절약을 하게 됩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는 대신 중고차를 사고 남은 돈으로는 현대차 우와 같은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고 있는 구독료들을 줄이는 대신 그 회사들의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확장되다 보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1억 모으기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1억을 절약으로만 모으고 그때부터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작은 돈으로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만 합니다. 큰 돈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그릇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절약과 함께 돈 공부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다시 읽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한다. 저에게 이렇게 1억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기보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준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지금 절약한 10,000원을 가지고 당장 배당주 한 주라도 사는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